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독서효자학원에서 그리고 대치민성원연구소에서 통합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김이나 강사입니다. 모두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우리가 이제 왜 준비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왜 더 빡세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제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대비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난 중간고사 때는 이 대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안내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운영한 기말 운영한 것 더불어서 지난 중간고사, 독서고, 와보고 이제 각 시험을 이제 연계 분석한 분석서를 모두 이제 뒤에다 준비해놨으니까 혹시나 이제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서 이 수업에서 실제로 이 수업에서 사용된 자료, 수업 내용에서 이 정도로 연계가 됐구나 하는 걸 한번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먼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사회학을 전공했고요. 대치민성원연구소에서의 이제 자세한 통합사회라는 이제 엄청난 야심작 교재 집필 경험을 바탕으로 이 독서효자학원에 이제 통사 수업을 좀 같이 해달라라는 이제 요청을 겨울방학 때부터 좀 일찍부터 이제 제가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 경험을 조금 쌓아야 했고, 그리고 제가 학생들을 준비된 상태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이제 겨울 방학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대상은 와보고, 독서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다음으로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이제 기존의 현재 사회탐구 과목,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있는 사회탐구 과목이 총 9개의 선택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근데 이 9개의 과목을 갈래별로 좀 분류를 하자면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과학에서 모라생지 나뉘는 것처럼 사회 또한 이제 역사, 지리, 윤리, 일반 사회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이 9개의 선택 과목이 첫 번째 이제 통합사회 1의 1단원에서 통합적 관점이라는 단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4가지 관점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각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의 9가지 사탐 과목, 고3 사탐 과목을 적절히 흩뿌려 놓겠다를 미리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각 통합사회 1, 2 과목별로 어떤 이제 과목들이 여기 안에다가 다 녹아들어서 반영이 되는지를 현재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봤을 때 상당히 어지럽죠. 한국지리, 세계지리가 3, 4, 5단원에. 그래서 한 단원에만 이렇게 단원별로 묶이는 것도 아니고 소단원별로 3-1단원은 지리였다가 3-2단원은 윤리였다가 이런 식으로 되게 혼합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교재 집필 작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었습니다. 아니 여기는 윤리 나왔다가 여기는 지리 나왔다가 이거를 다 애들이 어떻게 하지?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 이 대비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철저히 혼자서 개인 역량으로 이 9가지 선택 과목을 다 뒤져가면서 사실 공부를 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통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복합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연결이 더욱 중요시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목 자체 이름을 그냥 사회가 아니라 통합사회라고 했다는 것은 이제 교육청의 융합형 인재를 이제 대학에서도 선발하겠다라는 기조를 충분히 잘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이제 과거와 같이 단순 암기식, 벼락치기식으로만 공부를 해서는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방대한 자료의 압축 및 단권화, 우리가 이제 학교 시험을 대비할 때 흔히들 이제 뭐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구교재 정도만 달달달 외우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나오는 시험 문제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대치민성원연구소에서 작년부터 이제 저희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꾸준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믿는 것은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 주요 학교들의 지난 이제 공개된 5년간의 모든 기출 자료를 뒤져서 그 문제 중에 하나도 못 푸는 것이 없도록 교재를 구성해라 라는 것이 아까 이제 처음 소개드린 자세한 통합사회라는 교재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정도까지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학교 시험에서 학교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교재에 나오지 않은 그런 문제들까지 우리가 풀이할 수 있다를 알고 지난 1년부터 꾸준히 주장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증명할 예정입니다. 이따 뒤에서 제가 이제 연계 문항들이 어떻게 좀 분석이 됐는지, 그리고 2028 수능 예시 문항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내신형 문제뿐만 아니라 수능 모의고사형 경별 문제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고1 학생들인데 뭐 벌써부터 수능 모의고사형인데 일단 내신부터 잘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면 반박할 자료들을 여기 이제 독소고학부 통합사회 분석사 안에 모두 녹여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 교재 설명 드리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왜 대비를 해야 되는가를 조금 이제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이것이 학교 선생님들의 시험 출제에 레퍼런스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미 나와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서 살짝의 변형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내는 것이 쉬울까요? 아무래도 출제 오류에 대한 부담도 적고 후자를 택하는 것이 학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도 당연 응당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거를 지금 당장 9개의 사탐 과목을 뒤져가면서 대비하기란 상당히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 문제지입니다. 지난 4월 말쯤에 이제 공개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3월 모의고사 상당히 좀 평이하게 나왔던 3월 모의고사와 달리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윤리,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지리, 5번 문제도 지리, 해서 이제 각 문항별로 이제 다 저희가 이거에 대한 분석서도 다 제작을 해서 배치해서는 이제 공유를 하고 했었는데요. 해당 과목만 보더라도 이제 상무 때와는 달리 조금 더 이제 6월, 9월 실제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실제 지금 고1 아이들 수능 보는 그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사실은 쉬운 줄 알았지, 하지만 지금부터 진가를 보여줄게 하는 식으로 난이도가 확실히 상무보다 훨씬 더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정말 맞고, 아직까지는 이 과목의 중요성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고 다른 이제 국어, 수학, 영어가 먼저 아닐까? 라는 이런 인식 때문에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하대받는 과목이지만 우리가 나아가고 있던, 지난 1년부터 주장하고 있던 이 길은 정말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로 학교별 중간고사 연계 분석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전문항에 대해서 사실 우리 수업 자료에서 어떻게 나왔다, 사실 제가 수업 때 구두로 말한 거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머님들께서 확인하실 길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애들한테 배부되었던 자료에서 다 제가 이렇게 분석서를 제작을 해 두었고요. 모든 문항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한 문항도 우리가 본 것 중에서 안 나온 것은 없었다. 학생들이 보고서 이거 뭐지? 약간 이런 걸 본 적이 있었나? 싶은 문항은 단 하나도 없었다. 두 학교 모두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제가 이제 무슨 그저 무당도 아니고요. 어떻게 이렇게 적중률이 대단하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은,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공부를 한다고 자료를 봤는데 그 자료에 수록된 자료, 그림, 그래프 이런 것들을 보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감을 사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세한 통합사회 문제집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내신 기출문제들, 모의고사 기출문제들, 수능 기출문제들을 봐왔기 때문에 해당 자료들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었을지 하면은 그 문제들을 제가 학생들한테 내부하는 자료에 수록을 해놓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엄청 많이 연계가 됐고요. 네, 그래서 개별 문항에 대한 연계 분석은 이 분석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총평만 간단히 말씀드려 보자면, 일단 와보고 같은 경우에는 출제 단원에 있어서 특정 파트에 좀 지나치게 치중을 했던 감이 있었습니다. 시험 범위가 1단원, 2단원, 3-1단원까지였는데요. 1단원에서 한 문제, 2단원에서 5문제, 그 다시 3-1단원에서 17문제. 그 중에서도 17문제 중에서도 3-1단원이 기후 파트와 지형 파트라고 해서 엄청 중요한 단원이긴 합니다. 근데 지형 파트가 2문제, 나머지 15문제를 다 기후 문제에다가 이제 갖다 넣어버려서 상당히 이제 시험 문제를 보고서 좀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아이들 이 3-1단원 기육 파트 엄청나게 중요하고 특히 최고 난도가 이쪽 단원에서 무조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큰 당황함은 없었는데요. 실제로 막상 까놓고 보니 이 출제 비중이라는 것이 단원별로 밸런스를 전혀 지켜주지 않아서 학교 선생님 마음대로 되셔서 자 이런 것들을 약간 왜 이루어지냐, 학교 선생님들이 이 윤리, 지리, 일반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공자가 사실 아니십니다. 기존에 이제 다 문이과 나뉘어져 있었고 전공도 나뉘어져 있었고 하다 보니 학교에서 이제 가장 영향력이 센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이 지리 선생님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것들을 반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 단원에 대해서 밸런스 있게 여전히 공부를 해야 하고요. 시험 범위에 이제 해당하는 출제 가능한 최고 난도 유형이 없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문제는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와보고 시험, 다른 학교 시험들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해서 충분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항이 있었는데 이번 중간고사에는 그 정도로 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학교 시험 전에 이제 와보고에서는 미리 추정분할 점수라는 걸 공개를 해줍니다. 추정분할 점수가 뭐냐면은 이제 1등급, 2등급 컷 이런 것들을 학교 선생님, 그 문제를 출제하신 학교 선생님께서 미리 예측을 하셔서 이제 공개를 하시는 겁니다. 시험 어렵게 냈다, 쉽게 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 통사과학 같은 과목이 원래 이제 1등급 예상 등급 컷이 67점으로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오려나 보다 했는데 이제 막상 까보니까 이런 최고 난도 유형은 없어서 지금 현재 실 등급 컷은 이제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반 내지는 이제 중반까지 아직 확정시된 등급 컷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풀이의 깊은 이해를 요하지 않는 문항들 위주로 구성이 됐으나 그 다음에 이제 고3 사탐 이제 세계지리 문제에서 이따가 이제 와보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분석서상에서 21번 문항을 봐주시면 되는데 네 정말 그대로 나왔습니다. 성질만 변형하고 자료는 그대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지역적이고 심화적이고 어려운 유형을 채택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 문제 수가 많지 않습니다. 전체 23문제 중에 그렇게 이제 심화 내용 중에서 연계된 게 이번 시험에서는 2문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분명히 그런 자료들을 검토를 한다. 학교 선생님들도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겠고요. 이게 이제 중간고사에서는 사실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는 그런 문항 수가 5문제가 될 수도 있고 6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고사의 총평은 전체적인 난도가 하락해서 이런 실제 등급컷과 추정분할 점수와 괴리가 있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말고사는 여전히 계속 지금처럼 어렵게 대비했던 기조를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제 결론적인 내용이었고요.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원래는 이제 중간고사 대비 때 수업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수업들이 다 그러하죠. 기본 단계를 먼저 해결하고 이제 좀 한번 이제 회독을 마친 이후에 심화 내용 나가고 했는데 이제 심화 내용을 이제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해당 내용이 이제 고3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학생들의 이제 아직 충분한 학습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여기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쌤 여기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미리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애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냥 어떤 내용이 심화 내용인지 안 알려주고 싹 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애들이 이제 선별 자체를 못하게.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개강이 됐었는데 어제부터 이제 4단원 이어서 진도를 나가고 와보고 같은 경우에는 3-1단원 나갔는데 제가 미리미리 심화 내용까지 다 끄집어서 그냥 그 시간 안에 다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직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문제가 여러 나오고 어려운 문제 몇 개 나오는데 그 어려운 문제 몇 개 맞춰놓고 쉬운 문제 틀리면 사실 그 점 차이가 그렇게 얼마 크지도 않은데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좀 직전에 가서는 그때 가서 이제 심화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 개념을 좀 반복 회독시키면서 중요한 개념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좀 운영을 할 예정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독서고입니다. 독서고는 전반적으로 너무 쉬웠습니다. 일부 헷갈리는 선지 또는 문제 유형이 있어서 이걸로써 이제 어느 정도 변별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사 출제 유형에 대한 경험의 훈련을 통해 시험에서 이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에서는 다소 높게 형성된 그것 때문에 중간고사에서 현재 88.8점으로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10%가 1등급 컷치고는 너무나 이제 높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는 이거보다 조금은 더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함정형 선지에 실수하지 않는 것이 1등급
1등급 쟁취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고 중간고사 보시면은 이 직보 자료에서 특히나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게 사실 직보 자료에서 적중이 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그 1등급 이번에 받은 친구가 문제 틀린 친구가 직보 자료에서 나온 문제를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걸러 들은 겁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다가 이제 틀려온 것이죠. 그 문제만.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각 방마다 수업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가르치시고 어떤 분들은 안 가르치시고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자기가 처음 보는 내용에서 학원을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그 시험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전부 다 차단하기 위해서 정말 더 깊은 내용까지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선별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강조를 드리면서 중간고사 연계 분석에 대한 말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업 운영안입니다. 기말고사가 대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각 학교별로 이제 예상 진도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다만 이제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보는 단원들이 일부 정해져 있습니다. 와보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다음과 같은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사회 수행평가가 있는데 그게 이제 3-2단원 관련한 거라고 해서 3-2단원을 먼저 빼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미 이 모든 단원에 대한 자료, 이제 수업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조정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관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시계 표시로 옆에 된 것이 이제 그 주차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노트, 레퍼런스, 그 다음에 2475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각각의 교재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딱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처음에는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분명 교과서, 그 다음 학교에서 뭐 부교재, 평가문제 이런 거 진짜 한 4번, 4-5번씩 풀고 하는데 맨날 학교에서 자는 옆 친구보다 시험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지? 뭐가 문제지? 했는데 사실 학원을 다니기 처음에 힘들었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그래도 좀 학원을 다녀보는 게 어때? 하셔서 이제 학원을 갔었는데 그 학원에서 이제 나누어줬던 이제 문제집에서 제가 이번에 나눠드리는 분석서에서 연계된 것처럼 거의 한 2-3문제 특히나 이제 변별 문제에 해당하는 유형들이 그대로 출제되는 것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거는 정말 노력으로 해결 불가능한 내용이구나.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 자료 준비하는 시간에 정말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수업 3시간을 위해서 거의 이제 일주일 내내 요거 준비만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학생들 뭐 질의응답하는 시간 빼고 그 정도로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교재들이니까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념서 키워드 노트입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주차별로 배부가 되고요. 학교별 교과서, 부교재, 그 다음에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고3, 4탐, 파생 개념까지 그 어머니뻘 되는 과목들의 내용들까지 제가 다 직접 선별해서 완벽 압축 정리한 개념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 3구 기출의 주요 문항들에 대해서 이제 변형 문제까지 제가 퀴즈로 예제로 같이 수록을 해둔 교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빈칸이 채워져 있는 부분 교재도 배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빈칸이 뚫려져 있는 교재도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개념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용어에 친숙해지고 키워드들을 암기할 이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형에다가 같이 이제 채우면서 수업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외우고 나서는 요 이제 정리된 하나의 필기본을 보면서 학생들이 암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교재는 정말 예신자 기초교지 레퍼런스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3, 4탐 선택 과목들 중에서 이제 통사에 관련해서 파생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제가 직접 다 단원별로 관련 과목들 세계지리면 세계지리, 생활과연리면 생활과연리, 사회문화면 사회문화 이렇게 과목들 5개년 기출들을 다 뒤져가면서 관련한 문항들만 직접 선별해놓은 기출문제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중에 고1 통합사회 기출문제집은 있습니다. 마더텅 있고요. 한데 고3, 4탐 중에 이제 통합사회 과목과 연계해서 각 단원별로 필요한 문제들만 선별 수록한 교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만 받으실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각 해설별로 고난도 문항들에 대해서는 다 프리팁을 밑에다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교재 형식이 어떤 식이냐면요.
슬라이드가 하나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집은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각 문제별로 문제집처럼 문제들만 와다다, 정답 해설만 와다다가 아니라 아무래도 고3 내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사실 그것은 공부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은데요. 따라서 이제 각 문항별로 해설을 바로 밑에다가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서 사실 자세한 통합서라는 교재도 이와 같은 이제 구성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를 구성하면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보고서 한 1분 이상 고민했을 때 풀리지 않으면은 사실 해설을 좀 보고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냥 개념을 모르는 건데 내가 문제 풀 줄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속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세월아 돼요. 시간만 보내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하지 말라고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엄지를 하면서 이렇게 교재를 구성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중에서도 와보고 21번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항입니다. 네, 가장 어려웠고 가장 많이 틀린 문항, 그 문항이 이 교재에서 정말 직접 연구가 됐다. 분석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 247 모의고사입니다. 사실 제가 왜 247이라고 지었냐, 24/7 이제 24시간 7일 동안 매일 푸는 데일리 모의고사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보통의 예년 같은 경우에는 다 서답형 문항, 서술형 문항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객관식 24문항, 서술형 서답형 7문항 해서 제한 시간은 25분에서 30분 내외. 학교 시험은 보통 40분에서 50분을 보는데 훨씬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자료를 가장 필요로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사실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대비해서 수능이라는 큰 국가 사업을 대비하니까 당연히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요. 관련한 콘텐츠들도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근데 이제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각 학교별로 이제 대비가 진행이 되고 시장도 좀 작다 보니까 이 실전 모의고사에 대한 자료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조금 더 이제 제가 고3 때 도움이 되었던 실무 자료 같은 거를 제가 만들어서 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분석서 안에 247 모의고사 연계 많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난이도가 회차별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 이제 매주 저희가 수업에서 주간 테스트를 보고 이제 결과 발송 문자가 나가는데요. 학생들의 점수가 이제 주차가 지났는데 똑같이 75점, 아니면 78점 이렇게 비슷한 경우로 형성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니 학원에서 공부를 계속 하는데 왜 점수가 그대로냐? 그것은 이제 회차별로 난이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해 마시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관리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주간 테스트 그리고 개별 피드백 문자 이렇게 발송이 되고 있고요. 개별 피드백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이제 시간적 여유가 되는 경우에는 제가 구도로 전달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이제 개념의 진도 나갈 양이 많아서 수업이 너무 딜레이가 돼서 늦게 끝났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도 더 붙잡아 두는 게 불법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카톡으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 테스트는 빈칸형 객관식 혼합 주간 테스트로 일단 처음 한 4주간은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빈칸형을 넣는 이유는 학생들이 개념 암기를 철저히 했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고요. 나중에 이제 실제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학생들이 시험은 전부 다 이제 객관식 선택형으로 보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 비중을 100으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학교 시험 대비 어려운 난이도, 짧은 제한 시간.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이번에 중간 테스트 평균 50점, 60점 맞던 친구가 독서고에서는 90점 맞고 와보고에서도 80 몇 점 혹은 이제 90점 하나 틀린 친구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의 우려와 다르게 이 주간 테스트 자체가 어려운 것이니 제가 이제 혹시나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정말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따로 말을 하니까요. 네, 믿고 한번 보내주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이제 관리법입니다. 복습 영상과 카카오톡 Q&A를 통해서 실시간 질의응답과 추가 보충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습 영상이라는 것은 이제 주간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커트라인을 통과를 했더라도 오답 문항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체 문항에 대한 이제 해설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빈칸형의 중간 테스트 형식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해설을 다시 한번 따라 적으면서 하는 것만으로도 회독인 공부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복습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오고 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모의고사 업무 자료들 혹은 이제 와보고 영상 자료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뭐 참고하라고 시험 전전날인가 공개를 하셨던 자료인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또 그때는 통사 같은 과목이 이제 와보고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 전날도 이제 계속 보는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이 영상들을 다 보고 있겠습니다. 제가 직접 영상들을 다 요약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자료 준비에 진심이다. 한번 맡겨주셔라 라는 말씀드리면서 끝내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구호를 만드는 거를 잘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는데 이제 같이 준비를 하는 그 동료가 하나 이런 거 만들어줘라 해가지고 이제 준비해봤고요. 일단에 1등급 단단히 준비해라는 뜻입니다. 일단 시작하셔라, 통사 시작하셔라 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연결에 당연히 이제 복합 개념 간의 연결을 의미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명문대와 연결이 돼야겠죠. 우리 아이들 연결해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정해. 이 자료들을 보면 너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까? 라는 말씀이고요.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저와 1년 공부 이렇게 잘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그리고 제가 언젠가는 또 수능 강의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수능 끝나고 나면 대학으로 이제 좀 가벼운 마음, 서로 이제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아이들을 보내드리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담은 문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을 너무 길게 썼는데요.